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12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오늘 올망졸망국지로 하나 골랐는데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할 만한 가자 전쟁 시가전 영상이 좀 올라와서 거기에 더불어 뭐 몇 가지 생각도 떠올랐기 때문에 그걸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긴장이 고조되면은 전쟁을 불사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를 내비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자도 고립이 된 지가 70 몇 년, 우리 같은 경우도 전쟁이 끝난 지 70 몇 년, 또 전쟁 준비에 양쪽이 최선을 다한 지도 지금 70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상대방의 국민들,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상대방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적대감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절대적인 뭐 핵무기 같은 거 제외하더라도 절대적인 전체 전력에서 한쪽이 우세하더라도 상대방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주 지금 가자 전쟁 같은 시가전을 우리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멸이다. 그죠? 그래서 전쟁은 전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주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주변 나라에서 그걸 부추긴다 했을 때 전쟁이 벌어지면은 공멸이다. 전쟁이 진짜 필요하다면은 서로 양쪽의 국민들의 마음은 다 통하는데 연결이 돼 있는데 서로 알 거 다 알고 장단점 다 알고 그래서 한 뿌리라는 걸 다 인식하는 상태에서 윗대가리들이 서로 오해가 있을 때 그런 걸 해결할 때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정규전으로 해결이 되죠. 국민들이 환영해 줄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다. 자, 그런 거에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이런 데 실상을 아는 거죠. 실상 현대전에 있어서 시가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도 북한으로 조금만 가면 개성이고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 경기도고 우리나라잖아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그런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자, 관련 정보를 사진에 좀 드리고 동영상 몇 개 제가 편집한 거를 끝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의 사망자가 가자 전쟁 이후에 100 몇 명이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하마스 쪽에서 제공하는 올리는 동영상을 봤을 때는 100명대 초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마침 이스라엘의 신문인 하레츠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IDF의 부상자 숫자를 지금 공식으로 발표하지 말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에서 발표하는 건 1,500명 정도인데 병원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4,500, 4,600명에 가깝더라.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즉 이러면은 사망자 수도 한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3,400명이 사망한 거다. 쉽지 않은 전쟁이다. 가자지구 전쟁. 이스라엘한테도. 그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하마스가 준비해왔던 연애도 먹힌다. 뭐 전황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마스가 얼마나 또 하마스의 알카섬 예단에서 얼마나 전사자가 나왔는지도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스라엘이 쉽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다, 전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거는 누구냐 하면은 요르단의 외무부 장관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군의 가자 군사작전의 목표는 하마스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을 몰아내는 것이다. 자, 요르단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붙어 있는 나라죠. 이집트는 남쪽으로 붙어 있고 이제 북쪽으로는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붙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뭐 관련 분야에서 정치 논평에서 쭉 다뤄왔던 내용 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뭐냐면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내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적 어려움 특히 네타냐후한테 그리고 지금 바뀐 정치 지형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극복하고 하마스 문제를 이스라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두 나라 국가 솔루션,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 상황을 주변의 전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도 하나의 형제로서 받아주는 거. 그거는 하고 전혀 반대쪽에 있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지탱해주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에서 없어져야 된다 전부 다.
그래서 압박을 가해서 정남이가 떨어지게 해서 주변 아랫국으로 밀어내야 된다. 자기들의 형제 국가들로. 그러고 나서 좀 더 손쉬운 웨스트뱅크도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압박과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이제 전략임을 주변 국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르단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투에서 이길지 모르지만 이미 전략적으로 패배하고 있다.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미국의 국방장관이 또 그런 말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 위해서 하마스의 알카삼 여단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능한 한 오랫동안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팔레스타인들이 안 떠나고 머무르는 상징이잖아요. 알카삼 여단이 힘없이 무너지고 계속 민간인에 대한 폭격이 가해지면 그게 학교건 병원이건 민간인들이 정이 떨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우리를 대신에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이 전멸하면은 나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버티면 내가 힘들더라도 여기 머물면서 같이 지켜줘야 될 거잖아요. 군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알카삼 여단의 저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봐서는 이스라엘 좀 힘들다. 근데 그게 왜 힘드냐 그러면 우리도 가자지구 전투 이상으로 이런 남북한의 분쟁이 발생하면 그거 이상의 시가전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볼게요.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가자에 하마스가 만든 이 지하 통로인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전선이 없는 거죠. 이미 폭격을 많이 해놔서 뭐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건물이나 이런 게 잔해들이. 그래서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기갑 세력과 보병이 공동으로 협력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예. 그 기갑 세력의 옆구리하고 뒤를 보병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후방에서 나오기 툭툭 튀어 올라오니까 지하 통로를 통해서. 그런데 감히 지하 통로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스라엘군이. 왜? 잘 모르니까. 어디가 막다른데 어디가 막혀있고 어디에 뭐가 설치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미군이 베트콩 찾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감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오지마나 일본에 가까워진 섬들에서 미국한테 저항했던 방법도 똑같아요. 그 일본군들 심지어 우리 제주도에도 땅굴 기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근데 위에 민간인들이 막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지막지한 포탄으로 공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물을 쏟아부어서 안에를 잠재우자. 미국과 협의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과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사망자 나오는 숫자를 봤을 때 현재보다 부상자 숫자가 실제 3배 많다. 그러면 병력의 손실도 사망자도 3배가 많다. 그러면 한 300~400명이 사망한 건데 그러면 일개 대대 규모 정도가 전멸한 셈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만 뭐 그런 게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뭐 대규모 작전을 이미 말이 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만만치 않고 이런 게 지금 큰 장애물로 작동한다. 우리 남한만 보더라도 우리 뭐 서울과 경기도에 전부 다 지금 지하철 시설이 다 돼 있고 엄청나게 복잡한 지하철이 있고 북한도 평양에 지하철이 있고 우리도 뭐 신도시를 애들은 대부분 제가 봐서는 사람이 충분히 안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동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하수 관로들이 장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따로 팔 필요도 없어요. 북한도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뭐 사례가 나오고 보면 더더욱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게 현재는 상당히 주요하다. 전선이 없고 기갑 세력들이 장갑차든 탱크든 그들이 약한 연변과 후면이 막 노출된다. 보병들은 겁에 질린다. 예,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전부 다 잔해에 덮여 있잖아요. 예. 잔해가 있으면 장갑 세력은 불편해지지만 보병들은 숨을 데가 더 많아져요. 아주 근거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텐덤 승형 탄두를 가진 그 죄송합니다. 105mm 탄두를 쏜단 말이에요. 이중 승형 자격 탄두를. 예. 옆구리나 뒤에 맞으면 사망이에요. 메르카바도. 예. 보병들한테 쏴죠.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 전력이 뭐냐?
이거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도 비슷한 우리한테 참고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메르카바 마크 4인데 4M이에요. 마크 1, 2, 3, 4 이래 있는데 현재 주력은 마크 3하고 마크 4예요. 자, 마크 4가 지금 많이 등장해 보이는데 마크 4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은 포탑이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 탱크처럼 포탑이 좌우로 균형이 맞아져 있어요. 좌우가 똑같아요. 그리고 M은 먼저 저기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저기 제가 동그라미 치놨죠. 저기 레이더하고 날아오는 탄두를 발견하는 거고 그 뒤에는 반대로 타격하는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 봤을 때 지금 가져지고 동영상을 보면은 메르카바 3도 있고 숫자적으로는 메르카바 3가 우세해요. 4도 있는데 4 같은 경우는 트로피 시스템이 있는 탱크들이 보이거든요. 전차들이. 그런데 이게 뭐 건물에 가려져 있고 시가전이잖아요. 야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제가 관측하건대는 그걸 타격을 이중석영 자격탄두에 105mm 주탄두를 가진 거기에 맞고 폭파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능동 방호 시스템이 100%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리도 시가전에서 그걸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 이 RPG는 지금 사거리가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알야신 로켓이죠.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100m에서 한 200m 같이 안 돼요. 예. 그래도 가까이 은폐물 사이에 빌딩들한테 막 빌딩 숲에 섞여 있는데 날라오면은 못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 3가 모양이 좀 달라요. 좀 이따 그림 나옵니다. 그냥 780대 정도, 89년부터 생산. 우리 88년차 나올 때랑 같은 거고 그 레벨이에요. 수준이. NK4는 2004년부터 나왔고 36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K2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지금 정규군이 10몇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탱크 숫자가 한 1000대, 1100대 정도 되죠. 네. 자, 우리는 정규군이 60만에 탱크 숫자가 1500, K1은 K2는 4차 양산 좀 있으면 들어갈 거 포함하면 440대. 이스라엘의 탱크 보유량도 절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에 속해요. 유럽의 각국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렇지만 이제 주변 아랍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걸 뭐 성능 차이로 극복한다 이런 컨셉인데 우리는 상당히 많죠. 지금 한 2000대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K1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 비할 바는 아니죠. 거기는 뭐 몇백 대 200~300대 수준이니까. 예. 자, 이게 메르카바 MK3예요. 포탑이 좌우가 그러니까 포신의 기준으로 좌우가 다름이 보이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트로피 시스템의 레이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서 MK3 버전도 종종 보여요. 예, 이게 숫자적 주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트로피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비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착한 차량은 마크 4 중에서도 일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그림에 나오는 이스라엘군 장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메르. 제가 보기엔 나메르라고 발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머가 아니고 장갑차인데 이게 타격받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장갑차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뭐 20톤, 뭐 25톤 이 정도니까 여기는 RPG에도 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메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메르카바의 포탑만 뗀 거예요. 예, 무게가 60톤이 넘어요.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장갑차예요. 포탑이 없는데도 63톤이에요. 예, 엔진 마력도 1200마력이고, 예, 그 1200마력짜리는 메르카바 MK3에 들어가는 엔진이고, MK4는 1500마력이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K1은 한 1200마력, K2는 1500마력이죠. 그 똑같이 독일 엔진이고, 독일 변속기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격파가 됐다는 것은 메르카바도 격파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무거운 보병 수송 장갑차예요. 그리고 저 위에는 12.7mm MG50 무인 포탑이 달려 있습니다. 예, 이게 포탑 버전도 있어요. 실제 이게 다른 장갑차처럼 보병 장갑 포탑 버전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동영상에서 가자 전투에서 포탑 있는 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거꾸로 말해서 이게 옆구리나 약점에 맞고 RPG에 아니면 알야신 그 로켓에 맞고 폭파가 된다면은 메르카바 전차도 갈 수 있다. 왜? 장갑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지금 그림에서는 그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이 달린 게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영상 속에서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놓쳤을 수는 있어요. 자, 반면에 이기를 이제 타격하는 무기는 이제 주로 알야신 이거죠. 하마스 쪽에 가운데가 이제 알야신 탄두고 이 러시아의 유사한 제품을 카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성형 자격탄두죠. 앞에 것은 반응 장갑을 제거하고 뒤에가 본탄두죠. 예. 이거 RPG-7 발사관에서 발사하는 거니까 이 가격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아주 싸다. 예. 그래서 지금 메르카바 전차나 그 장갑차의 가격은 최소한 수십억은 하겠죠. 예. 이거는 뭐 몇만 원이면 해결될 수도 있다. 탄두로만 치자면은. 그래서 엄청나게 가성비다. 그리고 이런 시가전에서는 이런 게 훨씬 유용하다. 비싼 무기 필요 없다. 시가전에서는 심지어 대전차 미사일을 쓸 이유도 별로 없다. 왜냐? 100m, 200m 앞에서 거리에서 벌어진 전투고 아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뒤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동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이제 국방비를 1,000조 원 쓰고 있고 다른 나라는 100조 원 쓰고 있으면 10배의 전력 차이가 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제일 많이 무색해지는 게 이런 시가전이다. 시가전에서 이런 게 짱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드론도 엄청나게 싸지죠. 이런 걸 몇십만 원 하면 사는 드론이에요. 예. 자, 거기다가 위에 일반적인 성형 자격탄두죠. 이중 성형도 아니고. 근데 이걸로도 상대방의 기갑 세력을 타격을 준단 말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에 대해서. 왜 그게 가능하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차가 모든 부위의 장갑을 두껍게 하면 너무나 무거워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봐서 엔진 덮개 있는 상부, 즉 전차는 전차전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차 포탄이 상대방이 서로 맞서 싸울 때 전차 포탄이 잘 안 맞는 부분에서는 무게 두께를 상당히 줄이면서 무게를 줄여요. 예, 그거는 단지 상부고 뒤. 예.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서 좀 이제 얇아지죠. 그래서 상부 내지는 엔진 덮개 부분, 뒷부분 이런 걸 하늘에서 노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중 성형 자격탄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충분한 거예요. 이 탄두는 얼마 하겠습니까? 예, 몇만 원 안 할 거예요. 이건 이중 성형 자격탄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굴러 다닐 거예요. 예, 뭐 이따가 이거 재활용까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타격하는 장면도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무기 체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고 하니 약자들이 강자를 상대할 수 있는, 즉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하면 다윗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단지 비싼 장비만으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현대 전장의 지금 진행 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와 북한의 절대적인 어떤 지금 우리 5, 60조 원 쓰는 거잖아요. 군사비 60조 넘었죠. 예. 그 북한은 우리의 아마 10분 1도 못 쓸지 몰라요. 달러로 환산해서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북한보다 예를 들어서 10배 차이가 난다. 10배 이상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냐. 예.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 드리는 것이고, 무기체계 가격이 다르죠. 오히려 생산 능력하고 상관이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탱크 생산이나 포탄 생산을 훨씬 빨리 늘릴 수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다 틀어도 그거 우크라이나에서 소모하는 걸 못 메꾸잖아요. 메꾸려고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가격만 더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크게 우리가 짐작을 염두에 둬야 돼.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장기전으로 되면은 얼마나 계속 빠지는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현재 서방권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능력이 최고로 뛰어난 거죠.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이런 무기들은 약자한테 힘을 많이 실어준다. 균형이 맞춰진다. 옛날과는 다르다. 예. 자, 또 하나 이제 왜 하마스가 이걸 쓰고 있는 것은 목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FSB라는 거, 요 기회에 여러분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First Person View라고 하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그냥 보통 드론이에요. 드론인데 저기에 있는 뭐 아주 말하면 이제 저렴하고 작은 EOIR 시스템, 즉 아니면 뭐 이게
뭐 IR 정도는 아닐지도 모르겠죠. 주간에서만 쓸 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카메라가 많이 싸졌으니까. 이 조종자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종자가 이거 쓰고 있죠. 고글을. 이거는 드론의 시야를 조종사한테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조종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게 FSV의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좀 이따 나올 텐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면은 이게 한 400불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몇 킬로그램 들 수 있을 거잖아요. 상용도. 그냥 포탄 다른 거잖아요. 지금 보통 성형 자격탄도 RPG-7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걸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럼 400불이면은 50만 원, 60만 원이잖아요. 예. 이거를 자폭 드론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탱크의 약점 부위를 찾아가서 정밀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즉 뒤나 포탑 사이 요런데. 이 하마스가 그걸 환히 알고 있겠죠. 메르카바의 장갑이 어디가 제일 얇은지를.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상당히 탱크 한 대 우리나라 지금 뭐 K2 전차 같은 거는 100억 가까이 하는데 이거는 한 50만 원 들여가지고 100억짜리를 부시는 거니까 이거 뭐 대단하죠. 참호를 타고 들어가서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정밀성이 있어요. 조종에. 예. 그래서 향후 탱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결산이 되면 나오겠죠. 과연 우리가 이런 탱크가 예를 들어서 100대인데 그 중에서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게 뭐냐, 전차포냐, 지뢰냐, 아니면 드론이냐, 드론이 무슨 드론이냐, 이런 결과 분석에 따라서 향후 탱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장갑을 계속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거의 패색이 짙었지만 초기에만큼 드론에 대한 어떤 성전보가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드론이 줄어든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러시아의 대응 방식이 좋아졌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지상전에서 사용하는 전자전 체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드론이 효과를 많이 상실한 거죠. 네, 그리고 대공 방어 체계는 더 좋아지고, 드론을 감안하는 뭐 소프트웨어 세팅이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에 의한 어떤 타격 영상이 확 줄은 거죠.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지금 APS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다층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바 있고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전자전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차는 자꾸 고가의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전자전으로 막는 부분, 직접 메르카바의 트로피처럼 직접 타격해서 막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DIRCM도 있죠. 상대방의 시크를 레이저로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거. 다층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시가전은 여전히 어렵다. 뭐 몇십 미터에서 맨홀 뚜껑 이걸 탁 올라와서 탁 쏘고 도망가는데, 전차의 약점에 대해서. 그래서 시가전은 앞으로 전장에서 사람의 안전에 대한, 희생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죠. 예민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가전이라는 게 무섭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에서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는 인구가 작지만 그 땅덩어리 2, 3천만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우리는 뭐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이고, 시가전 피할 수가 없다. 예. 상대방의 전력이 약한 쪽이 전력이 강한 쪽을 버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우리 한반도의 지금 상황은. 그래서 누군가 전쟁을 말할 때는 그런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예. 저쪽이 적개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남쪽에서 그렇게 말하는 과격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힘으로만 밀어붙여 갖고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좀 과하게 하려면은 지금 네타냐후가 받는 것처럼 엄청난 세계적인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 시설들은 타격할 수 있는 힘을 북한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전쟁에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수준으로서 상대방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 전쟁은 서로 터여야 돼요. 터여야 돼요. 그럼 일단 전쟁할 거리가 많이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많은 법적 제약으로 그렇게 묶여 있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공감을 표시해도 안 되잖아요. 사실이더라도.
그래서 반인륜적인 법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예. 북한도 똑같이 하겠죠. 그러면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가게 되면은 좀 전에 이런 시가전의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같이 죽는 것이다. 승자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문 사진으로 뽑은 건데 보면 $400짜리 드론이니까 뭐 한 5, 6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예, FSV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밀유도가 가능한 거고, 그게 타격을 받는 이제 소련제 탱크인데, 이제 뭐 T70 계열이나 T80 계열이라고 봐지는데, 가격을 얼마로 적어놨습니까? $1,000,000로 적어놨잖아요. 그럼 10매덕이에요. 우리 탱크의 10분의 1이고, 미국 탱크보다는 뭐 15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북한군이다. 밑에 우리나라 탱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간에 전쟁을 하면은 탱크 한 대의 손실도 없이 전쟁 이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럼 북한은 드론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약자의 무기인데. 예. 그러면 $400보다 싸겠죠. 예. 포탄이야 남아돌 것이고, 이런 용도로 쓰는 포탄은. 우리의 탱크는 이게 대입하면은 10밀리언을 넣어야 돼요. 100억이에요. K2 전차면. 여기는 더 싸지고 우리는 값이 더 비싸져요. 이렇기 때문에 국방비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동영상 보시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حماس بنحكي لليهود احنا بنحتفل في تفجير دبابات قسام بسم الله. شهداء قادتنا وعظمائنا واطفالنا نسائنا كبارنا صغارنا سيتم ضبط آلية باذن الله سبحانه وقدر من فيها. الله اكبر. اسحب دبابتك يا اخي.
الرماة. هنا نلاحظ طائرة مسيرة تحمل قذيفة، يتم رصد دبابات منتشرة والتسديد وإصابة من الأعلى، والإصابة من الأعلى بهذه القذيفة تحقق نسبة عطب.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رص رص رص. يلا شباب شباب الحقوا الحقوا. اضرب توكل على الله. الله اكبر. تلاقيش تلاقيش من وينك تضرب؟ الله اكبر ولله الحمد. مجنون فحموا جوا. استنى دبابه ان شاء الله. الله اكبر. شايف كيف؟ دبابه مفحمه ولا جيبه جراف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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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جرافة. خذ راحة. أيوة سيبك منها. أيوة سيبك منها. يلا اضرب. هذه العيون ابو حسين فرحات مشاعل للدبابه. هيها شايله شيل شايله شيل. مجنون فحموا جوا. الله اكبر ولله الحمد.